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점 주제에 대한 납세무자 과점주 개념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11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점주주라는 것은 이런 거 있었죠. 주주 1인과 특수한 개인, 친족 등의 특수한 개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이었습니까? 초과였습니까? 50% 초과다. 그러면 50%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얘네가 납세물 지는 이유는 그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를 내지만 그 법인과 관련된 주주가 있다면 그 과점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자. 그러면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 곱해서 2%의 특례세율로 과세를 하자. 그리고 과점 주주 상호 간에는 우리가 연대 납세물 지자. 하지만 법인 설립 시에는 우리가 납세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과점 주주 상호 간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점 주주는 취득가액에다가 제가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거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과표가 잡히는 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때 세금 요율이 2%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취득가액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요 과점 지분율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점 지분율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데 다만 뭐 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설립할 때. 좋아. 법인 설립할 때는 가족기업 형태로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좋아. 그럴 수 있어. 하다못해 우리가 자영업하는 분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지만 설립일 이후에, 그렇죠? 설립일 이후에 지분 변동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세요? 지분 변동이 일어나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이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처음에는 비과점주주였어. 비과점주주. 그러다가 나중에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가 있는데 이 갑을병이의 지분 비율이 만약에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는 과점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비과점주죠. 그런데 여기다가 20%의 지분을 추가로 우리가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 60%가 되는 거죠. 그럼 60%가 되면 과점주주가 돼야 한대요. 과점주가 되는 거죠. 60% 되면 과점주가 되는 거야. 60% 되면 이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거야. 이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비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요거는 과세를 하겠다 이거야. 요거는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과점 지분율이 60%가 되겠죠. 그럼 취득가액이 10억이라고 아까 가정을 했다면 10억에 60%, 6억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6억에 2%면 1200만 원이 취득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두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과점주주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과점주주로 출발했다가 차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60%로 출발했어요. 60% 출발했는데 지분을 10%를 더 얹는 거예요. 그래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설립했을 때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설립했을 때는 납세무가 없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10%를 늘렸어. 그러면 이때는 10% 늘린 거. 10% 늘린 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 이 얘기예요. 과점을 통해서 지분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과점에서 출발해서 과점이 되는 게 나요? 과점으로 출발해서 과점이 되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과점으로 출발해서 과점이 되는 것이 낫겠죠. 지분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과점주주에서 비과점주주로 가고 다시 과점주주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의 지분 비율이 60%가 됐다가 20%를 만약에 처분해서 40%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30%를 취득해서 얘네가 취득을 하면은 몇 프로가 돼요? 70%가 되는 거죠. 녀석이.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과점주주로 갔다가 비과점주주로 왔다가 다시 과점주주로 온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자 보세요. 과점주주에서 비과점주로 가면은 이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오히려 비과점이 된 거니까. 그런데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지분이 늘어났죠. 과점이 됐죠. 그러면 이때는 해석을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해석할 거냐, 과점에서 과점으로 해석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5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둘 다 인정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개념이 다 없어지고 과점에서 과점으로만 해석합니다. 자, 뭐에서 뭐로만 해석한다고요? 과점에서 과점, 즉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과점에서 과점으로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이때는 과세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가 되는 거죠. 10%. 이때는 10%가 되는 겁니다. 10%. 그러면 시험 지문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사례로 만들어서 주식수를 주고 지분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 경우의 수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형태로 실제 계산 문제화해서 나온 적이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과점 지분율 산정하는 요령, 그다음에 세율이 2%라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설립 시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설립 이후에 지분 변동일 때는 과세가 된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 교재 보시면은 거기 연습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그 사례를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설립 후 지분이 60%, 설립 당시는 0.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우리가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설립 시에는. 그런데 60% 증자했다. 그러면은 0%에서 과점주주. 0%도 비과점이니까 과점주가 됐을 땐 전체. 이때는 60% 전체만큼을 과세를 합니다. 전체. 그 다음에가 설립 당시에는 40%. 근데 60% 됐다. 비과점에서 과점이 된 거죠. 전체. 그렇죠? 자, 사례 2번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사례 2번에다가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에 거기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 최초 과점주주 밑줄 최초 과점주주. 요게 최초 과점주주 사례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기존 과점주주. 자, 기존 과점주주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박스 사례 중에서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40%.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설립 당시에는 40%. 그다음에 지분이 늘어서 70%. 그러면 이때는 비과점에서 과점이 된 거죠. 그럼 비과점에서 과점이 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만큼 과세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납세분은 70%. 그러다가 자, 양도를 했어요. 60%. 그럼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근데 지분이 줄었잖아. 지분이 늘어난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늘어난 것이 없으니까 이때는 과점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20%를 증자. 20%를 늘렸어요. 80% 됐습니다. 과점. 그렇죠? 자,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보시면 과점이었던 데가 두 번 있었는데 어쨌든 과점에서 과점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 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전체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전체분이 아니라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때는 증가된 20%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이때는 비교를 60%와 80%랑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70%랑 비교할 것인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때는 둘 중에 최고 비율을 산정해 줍니다. 그러면 둘 중에 최고 비율이 뭐예요? 얘잖아, 얘. 그렇죠? 얘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늘어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프로 늘어났어요? 10% 늘어났네. 10%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점이 과점이니까 이때는 10% 증가된 거에 안에서 10% 증가된 거 안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그 문장이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니은의 기존 과점주주 니은에 보시면은 자, 거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만 찾으죠. 네 번째 줄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동그라미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되지 아니했을 때는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되지 않았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얘가 최고 비율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과세되지만 얘가 만약에 뭐 70%다. 그러면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없다가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변형해서도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금정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112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112페이지 여기입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가시면 이제 요 사례가 나옵니다. 요 사례. 자, 112페이지에 가보시니까 디귿의 맨 하단에 재차 과점주 밑줄 치시고 자,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그 증가분에다가 색깔 쳐져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과점주 설립 당시는 60%. 자, 60%예요. 설립 당시는 40%. 그 다음에가 다시 60%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분 20% 팔아서 40%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분을 30% 치게해서 70% 됐습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비과점, 그렇죠? 자, 똑같이 해보세요. 과점. 그럼 여기서 잘라줘야 돼. 비과점에서 과점인 첫 번째 유형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증가분이에요? 전체분이에요? 전체분. 자, 전체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맞죠? 끝. 오케이. 다시 과점이었다가 40% 비과점이야. 그렇죠? 그리고 과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비과점 과점이니까 과점이었다가 비과점에서 과점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점에서 과점이 되겠죠? 그럼 과점에서 과점이 되면은 얘는 증가분이 되겠죠. 증가분 10%가 됩니다. 증가분 10%가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점이었다가 아니었다 과점이 됐을 때는 증가분 10%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납세의무는 10% 돼 있죠? 10%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40%가 됐다가 거기에서 70%가 됐다가 다시 45%가 됐다가 다시 60% 됐죠. 그러면 자, 이것도 해석해 볼까요? 비과점, 과점, 비과점, 과점. 그러면 비과점, 과점이 하나 잘라지는 거고 과점, 비과점, 과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분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 늘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늘어난 거 없잖아요. 늘어난 거 없죠. 늘어난 거 없으니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안 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콕콕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비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전체,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가된 것. 다만 둘 중에 비교해서 최고 비율이 있다면 최고 비율과 비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점이었다가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에서 과점으로 분석을 하자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설해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핵심 콕콕 별표시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그건 복습하실 때 핵심 콕콕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예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114페이지 예제입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 항상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키워드에다가 밑줄 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시험장 가서 실력 발휘를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 잔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잔실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문제 같은 거를 좀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서 문제 푸시다가 긴장도 안 하고 풀다가 막상 현장은 막 긴장하니까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독서실 같은 데 가서 딱 시간 정해놓고 똑같이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실수를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체크할 때 보면은 키워드에다 밑줄 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얘는 키워드가 과점주주가 나왔어요. 간주취득. 아, 그럼 벌써 딱 떠올라야 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부동산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을 과세표로 잡아주고 2%의 세율로 매겨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않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요 장환 지문 1번은 과점주주라 함은 그럼 정의를 말하겠죠. 그럼 정의에서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돼. 이렇게 지문이 요즘은 길어지는 문제들이 유행입니다. 이번 작년 시험에도 그랬었어요. 최근에 뭐 한 3, 4년 정도 추계를 보면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지문이 길어진다는 것은 문제를 읽는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게 해서 시간의 압박을 받게끔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도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문이 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서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 한 명과 그 다음에 어떤 말 나와줘야 될까요? 자, 요거죠. 바로 특수관계 있는 자, 특수관계 있는 자,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의, 그렇죠? 자,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죠. 초과. 근데 만약에 법 100분의 50 이상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100분의 50 초과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키워드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50%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어떤 납세무가 있다? 우리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거예요.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지문이죠. 요게 중요한 지문이죠. 법인 설립 시는 우리가 취득세 납세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담하지 아니한다. 요거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과점주의 정의입니다. 자, 2번은 연대. 근데 연대와 비슷한 말이 2차예요. 2차 납세물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 납세무. 연대 납세무라는 것은 100% 책임지는 것을 연대 납세무라고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에다가 맞으면은 O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X 이렇게 또 X. 그래야지 나중에 덜 헷갈립니다. 문제를 다시 풀거나 다시 보게 됐을 때 X 되는 부분만 우리가 유념 있게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이제 맞겠는데, 자, 얘는 출발점이 이제 이거죠. 자, 문제 지문 길어요. 지문 길 때는 핵심 지문 찾는 게 일입니다. 자, 임의 과점주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유형 중에 세 가지인데, 과세가 되는 유형이 세 가지인데, 비과점에서 과점에서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 됐을 때, 과점으로 출발한 것들은 다 어때요? 과점으로 출발한 것들은 다 증가분만 답이 됐었죠. 증가분. 그렇죠? 근데 비과점으로 출발한 것은 전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과점주주로 출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분비 비율이 증가가 됐다. 자, 이랬을 때는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최고 비율보다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않는다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거꾸로 최고 비율보다 증가됐다면 이때는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그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60%였던 자가 설립일 이후에 지분을 축해서 70%가 됐다. 그러면 과점에서 과점이 됐죠. 자, 그러면 이때는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전체 분이에요, 증가 분이에요? 그렇죠. 증가분 10%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풀립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문제 보시면 잘 풀려요. 설명을 듣고. 근데 이제 또 일주일 지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들은 사회에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자, 그 다음에 그 2절의 과세대상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자, 편한 주제인데 오른쪽에 115페이지에 그 박스 있죠? 박스별 표시. 자, 이 과세대상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건 기초인문 강의 때도 이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인문 강의 드신 분들은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이게 사실 뭐 퀴즈, 넌센스 퀴즈, 뭐 그림 퀴즈는 아닌데 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으시면은 빨리 암기할 것 같아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일단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부동산. 자, 건물 들어가지 않겠어요? 건물이나 공장 들어갈 거고, 토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가 이게 뭐죠? 이게 이 손오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유인 항공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기기 장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수용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선박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애매한 건데 요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이게 뭐죠? 보고가 아니라 광어라고 하죠. 광어. 네, 광어회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광어회. 광어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자연산이다, 양식이다, 양식이다. 뭐에다 깔고 먹어야 돼? 나무, 잎목. 그래서 잎은 잎목, 양은 양식업권. 이런 권리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박스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나열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네, 일단은 부동산 들어간다 그랬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준부동산이라는 말 쓰죠.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기기장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권리가 들어갑니다. 권리라는 것은 광업권이라든가 어업권이라든가 아니면 회원권이 있습니다. 네, 광업권이라든가 어업권이라든가 회원권.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임목도 있습니다. 임목도 있고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은 자연산이다, 양식이다, 양식업권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 우리가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 권리가 되게 중요해요.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네, 토지, 건축물, 이걸 부동산이라 하죠. 그 다음에 차량, 기장비, 선박, 광어의 입양,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항공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 세 번째가 왜 중요한 거냐면 다음 중 취득세 문제 나오는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런 권리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포인트를 보면은 자, 여기다가 메모해 두시면 용익물권은 여러분 그 박스에다 메모해 두셔야 돼요. 용익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무슨 물건이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뭐냐면 물권처럼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익물권이 뭐예요? 물권처럼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권처럼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해요. 용익물권.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역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지역권 이런 거를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거냐?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용익물권이지만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박스에 부동산은 토지. 사실 근데 이제 종류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이 특징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토지라는 게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게 몇 가지 안 되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토지는 여러분들 그 지적법에 가보시면 지적법상에 토지는 28가지 지목이 있다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이거 외우시라고 아마 할 거예요. 전답, 과수, 목장, 용지 뭐 해가지고 광천지 엄청난 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토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법에 나오죠. 공법의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시설물도 들어가요. 시설물. 시설물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것이 호텔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호텔 안에 엘리베이터 시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다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준하는 거 준부동산인데 차량, 기기, 항공기, 선박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임목. 임목은 이제 세울립자의 남목자예요. 임목은 세울립자에다가 남목자. 그래서 얘는 과수라든가 중목이라든가 다음에 임목. 이때 임목은 수풀림자에다가 나무목자.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있는 나무를 말하지요. 네. 그 다음에 권리. 자, 외우실 때는 광어권,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어권,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 회,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임목은 우리가 나무, 그다음에 양식업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박스에 보시면은 이제 일본의 토지 정의 돼 있죠. 그러면 자, 그다음 밑줄 한번 쳐볼까요? 지적 공부. 공부가 뭘까요? 공적인 장부. 토지나 건물 등의 현황을 기록한 장부를 공적 장부라고 그래요. 거기 등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그 박스에 기억리은 디귿이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하단에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거에는 차량은 밑줄 원동기, 기장비는 밑줄 건설공사용, 화물하용용, 광업용. 건설공사용 같은 게 이제 이런 저런 기장비를 말하겠죠. 굴착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항공기는 사람이 밑줄, 유인 항공기만 됩니다. 무인 드론 같은 건 아직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박 임목. 자, 임목에는 과수, 임목, 중목 세 가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권리 등 별표시 하나. 그래서 권리 등에다가 써놓습니다.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용익물권, 지상권, 저작권, 지역권 이런 용익물권 등은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준부동산 같은 거 있죠.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이런 준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간주 취득이든 다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시가 됐든 승계가 됐든 간주가 됐든 다 납세무가 발생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요 차선환기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취득세는 행위가 일어나면 최초로 매립간척한다거나 차를 제조한다거나 원시 취득하거나 아니면 매매로 승계하거나 아니면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 승계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차선환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선환기 중에서 원시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차를 제조합니다. 그럼 차량을 제조해요. 제조해서 이 제조자가 판매를 합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 소비자가 사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하게 되면 얘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 승계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취득 행위가 두 번이라는 거야. 원시 승계. 그렇죠? 자, 그럼 이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위별로 따지면 세금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야, 이건 아니다. 왜냐면 그럼 제조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아, 뭐 현대, 그럼 얘한테 여기 떨어진 세금을 전가하겠죠? 세금을 전가할 거야, 전가. 그렇죠? 전가입니다. 전가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죠. 세금이 이게 얹어지는 꼴이죠. 그렇죠?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세금이 누적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되면 소비자가 막말로 덤탱이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시 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11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그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 있죠. 차량, 기기, 항공기, 선박의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한다. 자, 그 문장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승계할 때만 과세한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오면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뭐 보통 이런 식의 패턴 문제로 출제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예시가 나온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 자, 항상 키워드 밑줄 과세 대상. 그다음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자꾸 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권자만 나왔는데 이 토지 빼놓고 토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우리 권자 외우셔야 돼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의 권리는 회중에 조한의 무슨 해? 자, 이제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무슨 해? 광어해. 무슨 해? 광어해. 광이 뭐예요? 광어권, 어권, 회원권. 그렇죠? 자연산 양식이지. 자연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임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콘도미늄 회원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프회원권 들어가고 승마회원권 들어가는데 부동산 임차권 이건 없죠?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럼 답은 1번은 맞고 2번 틀렸고 3번 5, 4번 5, 5번 5. 자, 정답은 2번. 자, 답에다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설명인데 2번은 뭐냐면 얘는 좀 더 이제 난이도 있게 만든 건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스타일이냐면 취득의 취득 유형과 과세 대상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취득세 과세되는 것은 취득의 유형. 자,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 간주 취득이 있고 여기에다가 과세 대상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시, 승계, 간주 취득 행위 플러스 과세 대상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갑니다. 보유 토지 지목이 전 밭에서 대. 그럼 밭이 비싸요? 대가 비싸요? 대가 비싸죠. 그러면 변경이 됐다. 아, 키워드 뭐예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변경으로 오면은 꼭 키워드가 뭐예요? 가액의 증가. 이 말이 꼭 와줘야 돼. 가액의 증가. 그럼 가액이 증가가 되면은 취득으로 보는 개념을 무슨 취득? 빙고. 간주 취득. 간주 취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네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그러니까 즉 등기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실질 과세 원칙이야.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해. 대금 지급 등이 있었다면 설사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아직 이 등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됐다면 과세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실질과세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자, 그러니까 취득의 유형을 다 물어보고 대상도 물어본 거죠. 그럼 디귿은 이제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제 임시행장. 자, 우리 요 종강역 근처에 새해기념 또는 청계천 광장에 뭐 BTS가 오늘 1일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연장을 설치하면 그것도 일종의 건축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공연은 없어질 거야. 이런 것이 임시 흥행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온전한 건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은 좀 과잉적 과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시 흥행장 등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존속기한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용입니다. 그러면 얘는 임시 건물이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자, 즉 비과세 대상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자, 이런 식 패턴으로 취득의 유형과 대상을 섞어서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O, 얘는 X, O.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설명 듣고 문제 푸니까 좀 뭐 풀린 것 같죠? 네, 이건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제가 풀어드린 거고 이제 이런 연습을 이제 할 거예요.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취득의 과점주주에 대한 남은 얘기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과세 대상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납세무자부터 출발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한번 이렇게 수업 듣기 전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